나의 전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사위의 친할머니일 수 있다는 건가? 전신이 떨리는 걸 느낀다. 신랑의 조모 오말순 여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인숙을 향해 바라본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저 눈빛만큼은 똑같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복 듬뿍 받으세요. 서울 외곽 재개발 대기 중인 낡은 아파트 단지 20평짜리 집에서 정인숙은 홀로 살아갑니다. 올해로 68, 머리칼은 이미 반백이 되었고 손등에는 나이를 드러내는 갈색 반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인숙,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의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아래층에서는 어김없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죠. 인근 시장에서 하는 채소 다듬는 아르바이트는 인숙에게는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루 4시간 배추를 다듬고 물을 씻으며 받는 일당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어요. 시장 상인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들도 인숙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곤 했습니다. 인숙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그래야죠. 늦으면 일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인숙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오후가 되면 인숙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국화차를 우려내며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죠. 카카오톡에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김씨 아주머니의 손자 사진을 바라보며 차를 홀짝입니다. 사진 속에는 돌잔치를 치르는 아이가 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예쁜 아기의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나도 손주 하나 있었으면. 인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하죠. 아냐, 유진이 결혼하면 생기겠지. 이번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딸 한유진의 재혼을 앞두고 있는 인숙의 마음 한편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인숙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35살이 된 유진은 첫 결혼에서 실패를 겪었어요.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유진을 버렸고 유진은 상처를 안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인숙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젊은 시절 인숙 또한 남편에게 버림받아 홀로 유진을 키워야 했거든요.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인숙의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갓난아기였던 유진을 업고 공장에 다녔던 날들,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죠. 유진이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인숙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빠는 없어? 어린 유진의 질문에 인숙은 늘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인숙은 믿고 있습니다. 유진이 만난 새 남자 태우는 착해 보였거든요. 몇 번 만나본 태우는 정중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유진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따뜻했고요. 이번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인숙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국화차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인숙은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라 늘 소박하죠.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가끔은 라면 하나로 때우기도 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인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죠. 밤이 되면 인숙은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서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가족 드라마를 볼 때면
인숙은 자신과 유진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드라마 속 어머니들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인숙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나름의 평화로움이 있어요. 큰 사건도 없고 큰 걱정거리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인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에요. 며칠 후 저녁, 인숙은 평소처럼 국화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이 시간은 언제나 인숙에게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배추를 특히 많이 다듬었던 날이라 손가락 끝이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인숙은 거실로 나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유진은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뭔가 좋은 일 있나 보네.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걸 보니 인숙이 웃으며 말하자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초청장 초안이에요. 드디어 나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인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잡히는 봉투의 감촉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하얀 카드 위에 예쁜 글씨로 적힌 초청장이 나왔어요. 금박으로 장식된 테두리와 우아한 서체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태훈 씨가 센스가 있나 봐. 인숙이 감탄하며 말하자 유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제가 디자인을 골랐어요. 태훈 씨는 뭐든 제가 정하는 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태훈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야?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고? 인숙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결혼식 전에는 양가 부모가 만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그런데 유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태훈 씨 어머니는 태훈 씨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많이 아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인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신랑 측에 부모가 모두 없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어요.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순간에 부모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어떻게 하지? 친척분들이라도 계시는 건가? 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생략하기로 했어요. 태훈 씨도 친척들과는 별로 가깝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모든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유진의 대답에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태훈 씨 쪽에서 꼭 모셔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태훈 씨를 길러주신 할머니라고 해요. 태훈 씨가 정말 모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인숙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부모 없는 신랑에게 할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일 테니까요. 그래, 당연히 모셔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숙이 따뜻하게 말하자 유진도 환하게 웃었어요. 태훈 씨도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진은 초청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인숙은 자연스럽게 초청장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숙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이름란에 적힌 김상철. 그 이름을 본 순간 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28살의 인숙이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 바로 김상철이었거든요. 인숙의 머릿속에는 상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상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던 그 남자. 인숙을 수기야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길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당시 인숙과 상철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매일 만나도 보고 싶었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리웠어요. 결혼 약속까지 했었죠. 상철은 수가, 우리 꼭 결혼하자. 너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만들 수 있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뵌 적 없던 상철의 어머니가 극렬히 반대했어요. 우리 상철이에게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가 어울려. 상철의 어머니는 인숙의 집안 배경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인숙이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상철은 어머니의 강요로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가,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성공하면 꼭 돌아와서 너와 결혼할게. 공항에서 상철이 흘린 눈물을 인숙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다릴게. 꼭 돌아와.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인숙도 울면서 말했지만 상철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상철이 떠난 후 인숙은 한동안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그 남편에게도 결국 버림받았죠. 유진을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숙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엄마, 괜찮아? 유진의 목소리에 인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인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겠지. 대한민국에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인숙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김상철은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준비는 다 되어가는 거네? 인숙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엄마도 예쁜 옷 준비하세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인숙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상철과 함께 걸었던 한강변, 함께 먹었던 붕어빵,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설마 그 상철일까? 인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새 뒤척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과는 달리 인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유진이 골라준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 같아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자리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인숙은 신부 어머니로서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요. 이런 인사말들을 주고받으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는 인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긴장되시나 봐요라며 웃어넘겼지만 인숙의 마음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3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빛이 났죠. 유진아, 정말 예쁘다. 이번엔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인숙이 진심으로 말하자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오늘 행복하세요. 식이 시작되기 전 인숙은 다시 입구로 나가 마지막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 동료들, 모두 유진과 태훈의 앞날을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인숙은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마음속으로는 딸의 행복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발의 할머니였는데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저 태운 쪽 가족분이겠거니 생각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어 인숙을 바라봤을 때 인숙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을 인숙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35년 전 인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바로 그 사람, 전 시어머니 오말순이었습니다. 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말순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신랑 쪽 가족으로 말이에요. 인숙은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 인숙을 향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35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말순이 인숙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상현이를 버려놓고 뭐라는 거야? 이혼해.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때의 모욕감과 절망감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인숙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순 역시 인숙을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는 35년 전과 똑같은 경멸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식장이었고 인숙은 신부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든 체면을 유지해야 했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인숙이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인숙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너도 여기 있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이 말순의 휠체어를 밀고 신랑 쪽 자리로 향했습니다. 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하필 딸의 결혼식에서 말순과 다시 마주쳐야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숙은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순의 존재가 신경 쓰였거든요. 신랑 태훈이 입장했을 때 인숙은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인숙에게는 그가 누구와 관련된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특별한 하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의 조모 오말순 여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인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모라고? 말순이 태운의 할머니라고? 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 시어머니가 신랑의 할머니일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태우는 인숙의 전 남편과 무슨 관계인 걸까요? 혹시 태훈이 인숙의 전 남편의 조카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친척 관계인 걸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인숙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말순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승리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인숙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말순의 그 독한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35년 전 인숙을 집에서 내쫓을 때의 그 차가운 표정, 인숙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무정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인숙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것도, 태훈과 함께 행복한 서약을 나누는 것도 모두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마음은 온통 35년 전 그 참혹한 기억들로 가득했거든요. 말순에게 시달렸던 그 시절,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모진 말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그 끔찍한 과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순이 다시 인숙의 삶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도 딸의 결혼이라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말이죠. 인숙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말순이 다시 인숙의 가족을 망가뜨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유진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인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태훈과 말순의 관계, 그리고 김상철이라는 이름의 의미까지.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숙은 과거와 마주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인숙만은 전혀 그 분위기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온통 말순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신랑의 조모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피로 연장 한 구석에서 말순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옆에서 챙겨주고 있었지만 말순의 시선은 계속해서 인숙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인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35년 전과 똑같아서 인숙은 몸서리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인숙은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인숙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태훈 씨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실래요? 태훈 씨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유진의 제안에 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순과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인사까지 나누어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인숙이 겨우 대답했어요. 유진의 손을 잡고 말순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인숙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35년 전 그 모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훈이 먼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께 인사드리세요. 할머니, 이분이 유진이 어머니세요. 인숙은 말순 앞에 서서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인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숙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인숙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인숙이 예의상 물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잠깐 섬뜩한 빛이 스쳤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말순의 말에 인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인숙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인숙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서 착각인가 봅니다.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순이 태훈의 할머니라면 태훈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리고 김상철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며칠 후 인숙은 혼자서 말순이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에요. 요양원 접수처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말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인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말순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숙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잘 지내셨나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인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앉아. 할 말이 많을 테니까. 말순의 말에 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세월과 원한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궁금한 게 많겠지. 말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훈이가 어떻게 내 손자인지. 말순의 말에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철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지. 인숙의 눈이 커졌어요. 상철이 말순의 아들이라고? 그럼 상철의 어머니가 말순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상현이와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현이는 내가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상철이와 상현이는 배다른 형제였어. 하지만 둘 다 그 사실을 몰랐지. 말순의 설명에 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상철과 나중에 결혼한 상현이 배다른 형제였다니. 그리고 말순이 두 사람 모두의 어머니였다니. 이런 기막힌 운명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인숙이 물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상철이를 데리고 재혼했어. 두 번째 남편은 상철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상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달라졌지. 두 번째 남편은 상철이를 차별했어. 그래서 상철이를 다른 곳에 보내서 키우게 했지. 상현이는 친아버지와 함께 자라고 상철이는 따로 자라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서로 형제인 줄 모르고 살게 된 거지. 인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저와 상철이의 사랑을 반대하셨던 건가요? 상철이가 아들이라면서요. 말순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상현이를 더 생각했어. 상현이 아버지가 상철이보다 상현이를 예뻐했거든.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았나 봐. 그리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뻤어. 상현이가 좋아할 것 같았지. 상철이보다는 상현이에게 더 어울릴 것 같았고, 말순의 고백에 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상철과의 사랑을 가로막고 상현과 결혼하게 만든 것이었나요? 상철이를 유학 보낸 것도. 그래, 일부러 그랬어. 너를 상현이에게 주고 싶어서. 말순의 솔직한 고백에 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말순의 계획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태훈이는 상철이가 유학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야. 상철이는 죽을 때까지 너를 잊지 못했어. 그래서 태훈이를 내게 맡기면서 말했지.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인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상철이 자신을 잊지 못했다니, 그리고 태훈이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니.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아니면 말순의 또 다른 계획인 걸까요? 말순의 고백을 들은 인숙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말순의 계획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40년 전 그 순수했던 사랑이,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이 말순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니. 인숙은 의자에 앉은 채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상현 씨와 결혼한 것도, 이혼한 것도.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현이와 결혼시킨 건 내 계획이었어. 하지만 이혼은, 그건 상현이가 바람을 피운 거였지. 그것까지 계획한 건 아니야. 인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인숙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잘못이라니. 너에게는 잘못이 없었어.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두 아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 상현이 아버지가 워낙 상현이만 예뻐했거든. 상철이를 멀리 보내고 상현이에게 더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지. 그래서 저를 이용하신 거군요. 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현이 아버지한테 밉보이면 상현이도 상철이처럼 쫓겨날까봐 무서웠거든. 인숙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국화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가을 햇살을 받아 곱게 빛나는 꽃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상철 씨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건가요? 그럼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너만 생각했어. 말순의 목소리에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유학 가서도 몇 년간 혼자 지냈지. 나중에야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것도 너를 닮았다고 했어. 태훈이 어머니 말이야.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상철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훈이한테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인숙이 물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 태훈이는 모르는 거네요.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응, 몰라. 인숙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유진과 태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철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어요. 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는 죽기 전에 태훈이를 불러서 말했어. 언젠가 특별한 여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여자를 정말 소중히 대하라고. 그리고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인숙이 재촉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철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니. 그리고 태훈을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상철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일까요? 태훈이가 유진이를 만난 것도 그 아이 아버지의 계획일지도 몰라. 상철이는 항상 운명을 믿는 아이였거든.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상철이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어. 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40년간 원망했던 말순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숙이 물었어요. 말순이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태훈이와 유진이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 인숙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태훈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상철 씨가 정말 저를 용서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아이는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자신이 어머니 말을 듣고 떠난 것을 평생 후회했지. 인숙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40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상철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인숙은 결심했습니다. 유진과 태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두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태훈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숙은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상철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함께 나눴던 달콤한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이제서야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인숙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유진과 태훈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인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순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유진과 태훈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되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인숙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게 되었어요.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열어보니 요양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인숙 씨 댁 맞나요? 오말순 어르신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겉봉에는 인숙에게라고 말순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나서 인숙은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어요. 무엇이 적혀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말순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편지였는데 첫 줄부터 인숙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인숙아, 지난번에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혼자 간직하고 있기가 힘들었어. 상철이가 죽기 전에 남긴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너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철이 남긴 것들이라니 과연 무엇일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상철이는 유학 간 후에도 몇 년 동안 너에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지. 나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그 편지들을 모두 숨겨두었어. 너와 상현이가 결혼한 후라서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내 욕심이었어. 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상철이 자신에게 편지를 썼었다니, 그리고 그 편지들을 말순이 숨겨두었다니. 40년 동안 상철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군요. 상철이는 태훈이를 낳고 나서도 가끔 너 이야기를 했어. 태훈이 어머니에게도 첫사랑 이야기를 했었대. 그래서 태훈이 어머니도 너에 대해 알고 있었어. 상철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말이야. 편지를 읽을수록 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4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상철이가 마지막에 태훈이에게 한 말이 있어. 언젠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여자의 어머니를 만나면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야. 인숙은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너무 벅찼거든요. 상철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태훈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하려 했다니. 이 모든 것이 정말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리고 사진들도 있어. 상철이가 간직하고 있던 너와의 사진들이야. 유학 갈 때도 가져갔고 결혼 후에도 계속 간직했었대. 태훈이 어머니도 그 사진들을 알고 있었어. 상철이의 첫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항상 말했었거든. 인숙은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상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찍은 사진까지. 상철이 이 모든 사진들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니. 가장 마지막 사진은 공항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상철의 글씨로 인수가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인수가 나는 너에게 정말 미안해. 젊은 시절 내 욕심 때문에 너와 상철이의 사랑을 가로막았어. 그 일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라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상철이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 태훈이와 유진이의 결혼은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상철이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인지도 몰라.
인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 위에는 상철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천천히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철은 정말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눈빛이 태훈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을 바라보는 태훈의 눈빛에서 상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눈이 빨갛네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인숙은 사진들을 재빨리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드라마 보다가 울었어.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요즘 계속 이상하신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인숙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와 태훈 씨에 대한 이야기야. 유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이야기요? 앉아. 좀 긴 이야기야. 인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상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에게는 40년 전 첫사랑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이 김상철이었어.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김상철이요? 그럼 설마.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훈 씨의 아버지야. 그리고 태훈 씨 할머니는 엄마의 전 시어머니이기도 해. 유진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어요. 인숙은 계속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훈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니, 그리고 태훈의 할머니가 어머니의 전 시어머니라니.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엄마, 진짜요? 정말 그런 일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에게서 받은 편지와 사진들을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40년 전 엄마와 상철 씨의 사진이야. 그리고 이 편지는 말순 할머니가 보낸 거고. 유진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모습에서는 태훈과 닮은 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눈빛이나 미소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태훈 씨와 많이 닮으셨네요. 인숙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상철과의 사랑, 말순의 반대, 강제로 이루어진 유학, 그리고 상영과의 결혼까지 모든 것이 말순의 계획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했습니다. 유진은 들을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와 태훈 씨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였다는 거예요? 유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둘 다 말순 씨가 낳은 아들들이야. 하지만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 인숙의 설명에 유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태훈 씨와 저는 먼 친척이 되는 거지. 하지만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니야. 너희 아버지들이 배다른 형제니까. 인숙이 유진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유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태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숨기고 살아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엄마,
이 이야기를 태훈 씨에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태훈 씨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훈은 유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 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훈 씨,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태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말해봐. 유진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태훈에게 털어놓았어요. 인숙과 상철의 사랑 이야기, 말순의 계획, 그리고 상철과 상현이 배다른 형제였다는 사실까지. 태훈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태훈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유진이 상철의 사진들을 보여주자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구나. 사진 속 상철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태훈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 태훈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태훈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건가? 태훈이 물었어요. 유진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건 진짜예요. 그건 분명해요. 유진의 말에 태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태훈은 요양원을 찾아가 말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모든 걸 알았어요. 태훈의 말에 말순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알 때가 됐구나.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태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두 아들 모두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아프게 했구나. 아버지는 정말 인숙 어머님을 사랑하셨던 거죠? 태훈의 질문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생각했어. 너를 키우면서도 항상 인숙이 이야기를 했지. 태훈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를 만나면 전할 말이 있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할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숙 어머님에 대한 것이었군요. 그래, 그 아이는 너를 통해서라도 인숙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태훈아.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태훈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덕분에 유진이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태훈과 유진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복잡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괜찮을까? 유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당연히 괜찮을 거야. 태훈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을 만들어가면 돼.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일지도 몰라. 선물이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완성하고 싶으셨던 걸 수도 있어. 어머님의 딸과 아버지의 아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렇게 믿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과거에 아픈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상철과 인숙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들이 대신 완성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유진이 물었어요. 어머님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려야겠어. 그리고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살자.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일 거야. 며칠 후 일요일 오후 태훈과 유진은 인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태훈은 손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상철이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라고 말순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인숙은 두 사람을 맞으며 태훈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국화꽃을 건넸습니다. 이 꽃을 왜? 인숙이 의아해하자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해서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국화꽃을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40년 전 데이트할 때 상철이 자주 국화꽃을 사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고마워요, 태훈 씨.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태훈은 말순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인숙에게 전했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요. 인숙은 숨을 죽이며 태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면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태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인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상철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유진도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상철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못다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라도 완성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인숙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상철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태훈과 유진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려 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태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숙이 문을 열어보니 요양원 간병인이 말순을 모시고 왔어요. 오말순 어르신이 꼭 오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간병인이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인숙을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인숙의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모인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아,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못한 사과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내 욕심 때문에 너와 상철이를 갈라놓았어. 그리고 상현이와 강제로 결혼시켜서 정말 미안해. 인숙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그 차가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한 한 노인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아들을 모두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훈이 일어나서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는 앞으로를 생각해요. 말순이 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인숙아, 태훈이와 유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못다한 할머니 역할을 내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서 나누는 식사는 정말 따뜻했어요. 말순은 오랜만에 가정집에서 먹는 밥이라며 감사해했고 태훈과 유진은 두 어른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태훈이 인숙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인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태훈 씨. 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태훈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은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어머니.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어요. 인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진도 말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말순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내 손녀야. 이렇게 네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인숙은 요양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말순을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말마다 태훈과 유진이 함께 와서 할머니를 뵙고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인숙은 말순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국화꽃들이 곱게 피어 있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상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이도 기뻐할 거야. 자신의 아들과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말이야.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상철 씨, 고마워요. 태훈이를 통해 마지막 사랑을 전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상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태훈과 유진은 새 집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복잡한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어졌어요. 오히려 부모 세대의 아픈 사랑을 자신들이 완성해 나간다는 사명감까지 생겼습니다. 인숙에게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훈이라는 아들이 생겼고 말순이라는 오랜 원수이자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도 있었죠. 무엇보다 40년간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보다 깊은 것이라는 걸 인숙은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때로 회한과 용서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철과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태훈과 유진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